자, 앞서 언급을 했듯이 김문기 처장은요,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선정 당시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화천대유 측의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이 당시에 사업자 선정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들에는요, 바로 이미 숨진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그리고 이번에 숨진 김문기 개발사업 1처장, 그리고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 이렇게 셋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이요, 지난 10일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리고 이어서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지난 10월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이재명 후보,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었죠.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걸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는 정리해 얘기는 주십시오. 들었지만, 그 유동규가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말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도 압수수색 당시에 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요, 공교롭게도 대장동 의혹 수사 과정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인물들이 벌써 2명이 사망하고요,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까지 했었고, 이렇게 되면 지금 핵심 인물들이 다 극단적인 선택 또는 시도,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라고 저는 봐요. 아하. 이렇게 실무선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 뭔가 수사기관에서 얘기를 해줘야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그 윗선,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비리에 연루되었는가를 밝힐 수 있을 텐데, 이분들이 세상을 버리고 수사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 진실규명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본인의 목숨을 끊는다는 결정을 하는 데는 네. 얼마나 큰 그 고민과 고통이 있었길래 그랬겠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봅니다. 이분들이 실무자로서 할 수 있는 진술이 그 윗선과 너무나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 진술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그 압박감을 이길 수가 없었던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결과까지 나오지 않았느냐, 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윗선 수사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차질을 빚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김문기 처장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동규 씨는 지금 구속이 된 상태지만 한때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를 했었고, 점점 핵심 윗선으로 갈 수 있는 수사는 줄이 다 끊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이게 이제 전번에 12월 10일 날 그 유한기 씨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그분 같은 경우에는 황우성 이제 성남 도계공 사장이 이제 물러날 때 그때 이제 압박을 했다, 그런 직권남용이고 개인적인 이제 뇌물수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사의 곁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숨진 거는 이 전체 수사 본류를 수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분이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규 씨가 전체적으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 지휘로 했다면, 만약에 참모총장이라고 한다면 이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일선 사단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개발 사업 1처장이잖아요. 모든 실무적인 거를 모두 총괄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윗선으로 올라가는 걸 차단하고 더 이상 진술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분하고 같이 직접적으로 맨날 대화를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윗선으로 누가 지시를 하고 한 것들을 충분히 추궁할 수 있는 근거들을 이분으로부터 얻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3차례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미 얻어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추가적으로 만약에 앞으로 지금 이제 위에 있는 유동규 씨 외에는 뭐 정진상 정책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와서 부인을 할 경우에 이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공박하고 대질시키고 해야만 윗선으로 수사가 올라갈 수 있는데, 수사의 본류인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그렇게 많이 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가 결정했는가,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데서 지금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물론 수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이거 말고도 여러 근거 자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된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갑작스러운 비보에 숨진 김문기 처장의 가족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시죠. 결국은 몸통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당사자는 너무 힘들어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섰을 때 본인이 이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었겠어요. 모든 책임 전가를 이 회사에서는 이 김문기 처장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고소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더 괴로웠었다는 거죠. 자, 유족들은 지금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꼬리 자르기를 하고 몸통은 놔둔 채 김문기 처장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군요. 네,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과거에 대장동 개발을 초기에 추진하던 그때 도계공학은 또 다릅니다. 얼마 그렇죠. 전에 도시개발공사의 뭐 사장이라든지 이쪽 직원들의 입장은 좀 대장동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문기 전 처장하고는 좀 다른 생각들을 가진 직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유가족들이 호소를 하는 것은 이제 김문기 처장만 고소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됐는지, 그리고 그 고소가 된 건 맞는지, 이 부분이 언론 보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가족분들도 아신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고 네. 그 회사 측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고소를 당할 만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당할 만한 일이었다면 그 말고 다른 사람 또 피소 당할 만한데 그만 당한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차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사실 한 가지 추정을 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휴일에 그 예전에 심사를 했던 서류를 열람케 네.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자체로 이제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적으로 기밀로 유지해야 될 사안을 열람한 거기 네. 때문에 불법의 소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아마 네. 그것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